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 차 직접 보셨나요? 공상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오는 듯한 디자인, 바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인데요. 이 괴물 같은 트럭이 드디어 한국 땅에 공식 상륙했습니다. 지금 자동차 커뮤니티는 2m 넘는 전폭으로 주차는 어떻게 해? 라는 현실 논쟁과 845마력 슈퍼카 성능이라는 극찬 사이에서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오늘 이 모든 논란과 혁신을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릴게요.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정보가 수익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보기 버튼에 링크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설문 작성해 주시면 제가 직접 정리한 디관 수급, 주도주 흐름, 다음 랠리 후보 리스트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영상에서 다 말하지 못한 내용까지 모두 담아놨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청 후 꼭 챙겨가세요. 테슬라 코리아는 서울 마포 문화 비축기지에서 정말 의미있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바로 사이버 트럭의 공식 인동 행사였죠. 이 행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북미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최초로 공식 전달식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우리 한국 시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테슬라 코리아 서영수 대표도 현재 한국이 테슬라의 전세계 판매량 3위 시장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고객들의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죠. 게다가 사이버 트럭은 한국에 공식 도입되는 FSD 기능 적용 대상에도 포함된다고 하니 그야말로 핫한 미래차가 드디어 한국 도로를 달릴 준비를 마친 겁니다. 하지만 이 괴물 같은 녀석의 등장은 곧바로 큰 축제를 던졌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등장과 동시에 트렌드 아이콘과 주차장 민폐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크기 때문인데요. 국내 인증 재원을 보면 사이버 트럭의 전폭이 2m 3cm에 달합니다. 국내 대형 SUV나 픽업 트럭보다 훨씬 넓죠. 이 차를 일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내 표준 주차면 폭 2m 50c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운전석이나 조수석 쪽 여유 공간이 정말 아슬아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주차 불편 문제가 불거졌는데 도로 폭이 좁고 주차 공간이 빡빡한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주차하면 난리난다는 우스갯소리가 그냥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외장 트림 이슈로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하는 등 품질 관련 논란도 있었으니 과연 한국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눈높이를 침묵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테크 업계 거물들은 이 차에 열광하는 걸까요? 사이버 트럭을 다수와 픽업 트럭으로 본다면 이런 논란이 생기지만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바로 트위터 공동차업자 잭 도시의 시선인데요. 그는 사이버 트럭을 향해 주저없이 이것은 최고의 로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로봇일까요? 바로 그 안에 담긴 파괴적인 기술과 성능 때문입니다. 상위 트림인 사이버 비트는 무려 845마력의 슈퍼카급 출력을 자랑하고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한 2.7초 만에 도달합니다. 1억 6천만원짜리 트럭이 포르쉐 뺨치는 성능을 내는 거죠. 충전 속도도 대단합니다. 123kW씩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는데 슈퍼차저 이용 시 단 15분 충전으로 247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력을 허브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테슬라 차량 중 최초로 V2의 기능이 탑재돼서 캠핑이나 야외에서 차량 배터리를 발전기처럼 쓸 수 있고요. 투티어 바이 와이어 같은 첨단 기술로 덩치에 비해 민첩한 조형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잭 도시가 말한 로봇은 바로 이런 기술적 혁신을 두고 한 말이겠죠. 사이버 트럭은 단순히 차를 넘어선 미래 기술의 집약체인 겁니다. 사이버 트럭을 보면서 느낀 건 테슬라는 정말 다른 차원의 회사라는 거예요. 주차 문제나 디자인 논쟁 속에서도 이들은 가장 대담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파격적인 추진력이야말로 테슬라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테슬라의 가치와 영향력은 되고 우상할 수밖에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을 보면요, 이상한 장면 하나가 반복됩니다. 뉴스는 불안만 얘기하고 커뮤니티에 현금을 주고 버티라 말하는데 정작 돈을 버는 쪽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어려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멈춘 순간 그 자리를 기관과 상위 1%가 채워버려요. 시장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벌린다. 사람들은 여전히 대장주만 보지만 실제로 크게 터지는 종목들은 항상 옆에서 기술을 공급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전력을 흘리는 기업들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테슬라가 로보틱스, 자율주행으로 새로운 방향을 여는 동안 그 생태계를 움직이는 2차, 3차 수혜주들은 이미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이번 사이클을 놓치지 않을 분들만 끝까지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테슬라를 움직이는 기업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하게 들리는 신호가 있어요. 국내 수혜주들이 슬슬 깨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 M, 테슬라 응급제 공급 확대 이후 3개월 동안 기간 순매수가 1조 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전기차 침체 예의가 나오는 와중에도 테슬라, BYD, CATL의 생산량 증가 전망에 맞춰 실적 컨센서스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LG 에너지솔루션, 테슬라 상하이 배터리 공급 확대 소식 이후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보통 다음 사이클의 전조가 되죠.
만독, 항우 시스템 같은 자율주행, 전장 수혜주는 아직 시장이 다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바닥 대비 15%에서 70%씩 회복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몇 년 동안 움직일 AI, 로보틱스, 전기차 인프라 자금의 첫 발걸음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대장주만 쳐다보지만 실제로 가장 강하게 터지는 건 이런 기업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뉴스 나오고 나서 보면 이미 늦어요. 기관, 헤지펀드, 글로벌 자본은 미래가 아니라 확정된 미래에 먼저 돈을 넣습니다. 그 확정된 미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로 AI 전력 인프라, 전장, 배터리, 로보틱스 수혜주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준비하고 뒤에서 모멘텀을 쌓아온 기업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위한 차곡차곡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멈춰져서 보기만 한다면 그들은 이미 1% 올라간 고지 위에서 2%, 3%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움직인다면 고지 위에 올라설 기회가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 후 간단한 설문 한 번만 작성해 주시면 핵심 수혜주들의 구체적인 자료와 기관, 외국인 수급, 실적 모멘텀, 다음 사이클의 방향까지 제가 직접 정리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전 여부나 특정 종목에 강해왔던 건 절대 없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시청자분들의 몫이고 저는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도구만 전달해 드릴 뿐이에요. 지금 시장은 기다린다고 기회가 오는 구간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움직임을 읽고 다음 상승의 첫 파동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들은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셔도 되고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흐르는지 체감하시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이익을 쌓아가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흐름으로 찾아뵙겠습니다.